외국인 선수의 면면도 화려하지만 올 시즌 더욱 기대되는 건 에이스들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현종에 이어 김광현 투수도 이번에 국내 리그로 복귀했는데 올 시즌이 아마 MLB를 경험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뛰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춤하던 어떤 프로야구 흥행, 올 시즌 좀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KBO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흥행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선발해서 경기를 하는 매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그 흥행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선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팬들도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속속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흥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행이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현종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앞으로 더 기아 선수층이 탄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이의리 선수와 외국인 그리고 또 나성범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기아 팬들 어깨가 이만큼씩 올라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최고의 인기 구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아서 네. 기아 팬들이 상당히 속상했을 텐데요. 저는 올 시즌이 기아로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팬들로서는 좀 올 시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엔 플레이오프 포스트시즌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양현종에 이어 김광현 선수도 친정팀으로 복귀했는데 MLB 직장 폐쇄가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SSG로 빨리 복귀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셨었나요? 저는 좀 더 할 줄 알았거든요. 아쉽긴 합니다. 좀 미국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프로가 인기가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돌아와줘서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반갑고 아쉽다는 거죠. 반갑고 좀 아쉽네요. 계약 내용을 보면은 김광현 선수 4년 151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대우인데 여기서 좀 여러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선. SSG의 추신수에 좀 김광현 선수까지 좀 복귀하면서 전력이 일단 꽤 탄탄해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상승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많이 상승해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김광현 선수로 인해서 선발 투수에서 10승 이상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됐으니까요. 10경기의 그런 승차가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올해도 우승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151억 계약이 살짝 특이합니다. 옵션 20억 원을 빼서 일단 131억 원이 연봉인 건데 올해 82억 원을 받고 나머지 50억 원은 3년에 걸쳐서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올 시즌은 일단 한 번만 받는 거지만 KBO 최고 연봉을 받았던 추신수 선수가 27억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계약금 포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크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예계이란 대우를, 그것도 좀 압도적인 대우를 좀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인 선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범의 재림. 이종범의 실제 아들은 이정우 선수 데뷔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인공은 기아의 특급 신인 김도영 선수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보셨나요? 최근에 경기하는 모습 보고 많이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 경기지만 그래도 컨디션을 100% 만들어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아의 다른 내야수들과 벌써 경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김도영 선수 말고 기아 전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많이 긴장을 하겠죠. 신인 선수가 치고 나오면. 그렇죠. 네. 자기 포지션 지키기 위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감독이 시키지 않아도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 저도 예전에 선수 때 최재원 선수가 신인 때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서 운동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 밤에도 한번 특타 한번 하고 네, 계시나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포지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선수를 5툴 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수비 실력도 함께 포함이 될 텐데요. 타격에 관해서 좀 특별한 언급 없지만 수비 실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졸 신인 선수가 프로에서 바로 베스트 성적을 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한 상태에서 경기하는 것과 1년에 144경기를 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 풀타임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은 김정욱 감독이 컨디션 조절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144경기 유격수로 나간다는 선수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고, 과거 이제 이종범 선수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다른 포지션도 어려운데 유격수라면은 상당히 힘든 시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김도영 선수 하면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한화의 파이어볼러, 바로 문동주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와 좀 다른 면이죠. 올 시즌에 바로 선발 라인업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 문동주 선수거든요.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커야 되겠죠. 네. 이정범 선수처럼 시즌 그리고 또 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주축 선수가 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문동주 선수는 선발 축에 합류한다면 그냥 바로 주축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즉시 전력이고 또 즉시 전력 중에서도 사실 문동주 선수만큼 그 스피드의 공의 힘 거기에다가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면을 활용을 한다면은 그만한 선수 찾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동주 선수 대신 김도영 선수를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문동주 선수의 능력이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문동주 선수가 부상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울 것 같습니다. 몸을 또 만들어 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의욕이 조금 과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데 뭐 2주 정도라면은 글쎄요. 캠프가 지나고 시범 교육이 지났을 때 오히려 이 휴식이 조금 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김도영 선수와 문동주 선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 신인상 김도영 선수가 받을 것 같다. OX 하나, 둘, 셋. 오. 아무래도 하나 입장에서는 문동주 선수를 좀 길게 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타이트하게 안 줄 것 같아요. 좀 길게 주면서 아무래도 부상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아껴가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자다 보니까 풀타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김도영 선수에게 좀 살짝 표를 한번 줬습니다. 예.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키움 복귀입니다. 최소 연봉으로 올 시즌 계약을 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선수의 복귀를 두고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키움은 선수 생활에 좀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강정호 선수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분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선수가 성적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정호 선수가 1차로 복귀 실패를 했을 때 사실 저는 봉사활동을 조금 한다면은 그러니까 팬들에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선수에게는 뭐 두 번째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봉사활동이 있으면서 팬들에게 좀 더 마음적으로 다가간 이후에 복귀를 했다면은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팬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사고 없이 자중하면서 이 본업에 매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매년 하는 저희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이 점쟁이 문화가 있다면 저희 스포츠야에는 안경현 위원님이 있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5팀을 또 꼽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승은 과연 어떤 팀이 할 것인가 짚어주시죠. 수도권이 좀 강한데요. SSG, LG 그리고 기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NC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산이 두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개 팀 중에 이제 LG, NC, 두산 요 팀들이 이제 새롭게 언급을 하셨는데 LG, NC, 두산 요 팀을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선수가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이상을 하는 선수들이 나와준다는 점 올 시즌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선발 투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버트 스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왔던 선수들의 보다도 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탄탄한 전력이니까요. 뭐 두산 팀이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NC 같은 경우는 지금 손아섭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좀 합류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나성범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전력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NC는 뭐 계속해서 우승 후보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LG는 두 번째로 꼽으셨는데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그 플러스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차명수 단장이 그만큼 팀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잘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또 유지원 감독도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팀 운영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시즌도 좋았지만 올 시즌에 또 이호준 타격 코치가 들어가면서 선수들 이제 그 타석에 들어갔을 때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LG도 올 시즌에 SSG 못지않게 우승권에 제일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승팀은 어느 팀으로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야,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우승은 사실 저는 올해는 SSG입니다. 올해는 SSG. 자, 그러면 끝으로 또 개막 앞두고 우리 설레하고 있을 야구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프로야구는 팬들의 함성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고요.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하고 또 안 계셨을 때 그 플레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올 시즌에 아마도 뭐 제 예상으로는 관중 100%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또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기력도 그리고 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좀 더 선수들의 힘이 되고 또 좋은 플레이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